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온 이재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재료공학 전공자입니다. 컴퓨터과학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재료공학 전공자로서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때 빅데이터 TFT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알파고가 딱 터지면서 AI 커뮤니티로 탈바꿈을 했고, 여기서 이때부터 제가 파트장을 했고 이제 수석이 됐었거든요. 관리자로서 AI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고를 받고 보고를 하는 게 메인이잖아요. 제대로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무를 시켜달라고도 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퇴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연구원에 와서 실습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조우분을 만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관련된 챕터를 썼고요. 9분과 공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의 좀 더 디테일한 버전, 어드밴스드한 버전 같은 것들을 제가 뭐 새로 하나 할 때마다 제 블로그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가셔서 구경해 보셔도 재밌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그냥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었는데 손으로 이렇게 그리다가 핸드폰으로 이제 S펜으로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AI 나온 다음부터 생성의 그림을 혼자서 그리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이게 첫 번째 전시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전시할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재밌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들은 그 고전 그림들에다가 스마트폰을 쥐어줘서 이제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에 어떻게 밀접하게 살아가는지를 그린 셀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드가의 기다림을 이제 모티브로 한 기다림이고, 요거는 베르메르의 그 우유를 따르는 하녀 베이스랑, 요거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기반으로 한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건 제 핸드폰 바탕화면인데 굉장히 우울하던 날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빛을 바라보기는 거의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보통 연구원들은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요게 연구원 입장에서 이제 채용이 되면은 제안서를 쓰고 연구를 수행해서 논문 특허 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떤 연구를 시킬지부터 우리 연구를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동향 분석하고 주제 분석, 과제 공모, 선정, 평가 등을 합니다. 여기에 한 재작년부터 좀 인볼브가 돼가지고 연구원 운영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동향 분석이랑 연구 동향 분석을 하는데, 연구 동향 분석은 논문 데이터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그룹이 뭘 잘하나, 어떻게 잘하나 하고 있고요. 산업 동향 분석은 뉴스 검색 같은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쓰시는 뉴스 같은 거 검색해서 적어가지고서 이제 분류를 하고 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비카인즈도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채용할 때 이제 채용할 때 내는 논문들 진위 검증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연구 제안 쓸 때 연구 책임자에 대한 정보들 하는 것도 자동화하는 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구 수행을 할 때 데이터를 자동으로 취합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 오늘도 3시간 강연인데 저 연구원에 신입 직원이 오면은 제가 3시간 동안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조금 약간 분야가 다르죠. 저희 연구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는 논문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하는 분들이라서 대강 좀 페인 포인트를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님들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많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저희의 상위기관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연구회라고 이제 거기서 좀 잘 봐주셔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에 뉴스를 쓰시는 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그냥 약간 이상한데,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얼마나 뭐 새롭게 뭐가 나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챗GPT 나온 게 2022년 11월 말이었죠. 곧장 12월 됐고요. 근데 전에 GPT-3가 먼저 나왔습니다. 2년 전에요. 사실 AI 하는 사람들이 이때 이미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이거 나왔을 때 뭐가 달라진 거지? 그냥 좀 쓰기 편해졌는데 정도밖에 없었는데 대중적으로 굉장히 크게 와닿죠. 누구나 쓸 수 있겠다. 요거는 이제 뭐 API 키를 받아서 코드를 돌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 대중성이 정말 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챗GPT 나오면서 MS 검색 엔진 빙에도 빙챗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엣지 브라우저에도 사이드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GPT-4가 꽤 빨리 나왔어요. 작년 3월 15일쯤 나왔습니다.
그리고 GPT-4가 나오면서 플러그인이 등장을 했고 웹브라우징 기능이 붙어서 인터넷 검색할 수 있게 됐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또는 데이터 어널리스트라는 기능이 붙어가지고 저 그때는 코드 인터프리터였죠 이름이. 데이터를 파일을 올리고 코딩을 해줘 하면은 실행까지 해주는 게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기능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다 텍스트 인, 텍스트 아웃 모델입니다. 글자를 넣어서 글자를 받는 걸 기반으로 하는데 사실 생성 AI는 텍스트 인, 이미지 아웃, 이미지 생성이 먼저였죠. 달리 1이 2021년 그리고 달리 2가 1년쯤 있다 나왔고요. 달리 2가 2022년 7월 정도에 대중에 풀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MS 디자이너라는 게 저때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달리 엔진을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얘가 빙챗에서도 부를 수 있는 걸로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이미지인 텍스트 아웃이 나왔어요. 요게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요게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다중 감각이라는 뜻으로 빙챗이랑 GPT에 이미지를 올려서 물어볼 수 있게 됐고 제가 저게 기능이 생긴 다음 제일 처음 했던 게 그때 기차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역에 내린 다음 편의점에 가서 김밥 사진을 딱 찍어서 이거 뭐야 했더니 김말이 초밥입니다 이러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진 보면 알아보기 힘들어요. 잘하네 생각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아침에 출근했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이제 가을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리기 싫은 거예요. 회사에 왔는데. 그냥 핸드폰을 들어서 사진 찍은 다음에 오늘 점심 메뉴 뭐가 좋을까 했더니 이런다는 국밥이죠 라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MS에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다 묶었습니다. 그죠? M365 코파일럿, 이거 오피스고요. 윈도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런 버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있어가지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달리3가 작년 10월쯤인가로 기억합니다. 나왔는데 얘들은 달리3 이제 하나 가지고 GPT에서도 쓰고 빙에서도 쓰고 이게 코파일럿이죠. 그리고 MS 디자이너에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소라가 또 나와서 지금 동영상 대전인데 여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동영상 만들었죠. 뭐 젠3 원래 뭐 피카라는 것도 있었고 저 지금 저쪽에 계신 분을 현업에 종사하시는 디자이너 분을 예를 들면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자, 지난주에 뭐가 새로 나왔지부터 놓고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치 인 텍스트 아웃. 요거는 원래 STT라고 원래 예전부터 많이 연구되던 건데 이제 위스퍼라는 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이스. 여기 GPT 음성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GPT-4.5가 나와서 여기 전에는 음성이 글자로 바뀐 다음에 이게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 발음이 어때? 라던가 영국식 영어로 말을 해줘. 뭐 미국식 영어로 말을 이게 안 됐었어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시연한 바에 따르면 이제 무슨 헐떡이는 거라든가 노래하듯 말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게 되는 걸 보였기 때문에 핸드폰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한 STT가 아니라 이제 멀티모달로 이제 붙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감각을 사람처럼 여러 가지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다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게 지금 GPT들의 진화 방향이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점점 사람같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GPT-4를 구독을 하시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플러그인이 빠졌습니다. 플러그인 기능은 지금 사라졌고요. 대신에 GPT즈라고 하는 플러그인은 비슷한데 누구나 만들어 올리기 더 편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잠깐만 드려볼게요. 혹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실지 이따가 설명을 잠깐이라도 언급하면 좀 시간 조절을 하려고요. GPT-4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GPT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잠깐 나와라. 논문봇 여기 있다. 네, 논문봇. 얘를 GPT를 제가 만들었는데 어떤 건지 동작 결과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논문 파일입니다. 제가 읽어야 되는 논문 파일 중 하나고요. 그냥 던지면은 이제 올라가죠. 아무런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고 이것만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연구를 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연구가 이 논문이 학문적으로 산업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연구에 어떤 방법론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네 나오고 있고요. 올리겠습니다. 쭉쭉쭉. 네 그리고
라만 분광법 뭐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고 아래 첨자 잘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창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의 한계점은 또 뭐가 있는지. 참고로 연구의 한계점은 저자들이 뭐가 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한 거랑 플러스 GPT가 내가 보기에 뭐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같이 줍니다. 보고서를 받겠습니까? 물어보죠. 응 하면은 이게 먹는 게 신기합니다. 저게 먹어요. 그럼 얘가 뭘 하고 있냐면은 애널라이징이라고 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파이썬 코딩을 열심히 지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위에서 했던 말들을 다시 하고 있는 느낌이 나죠. 코딩은 지루하긴 하지만 저 위에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걸 보는 것보단 덜 지루하니까 냅두겠습니다. 위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쭈루룩 다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그 다음에 한계점, 그리고 레퍼런스. 아까 위에서는 나왔었나요? 네, 위에서는 깜빡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이 저자들이 중요하게 체크했던 레퍼런스들을 지가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저널에 어떤 제목으로 언제 냈는지 등등이 나오고 있고, 레퍼런스들을 한 5-6개 정도 이제 뽑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페이퍼봇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설치를 하고 이제 이거 닫을게요. 그냥 가만두면 어떤 화면이 보이냐면은 그냥 이제 이게 안 보이고 이렇게만 보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아이씨, 왜 에러가 났어요? 아하, 네, 에러가 나면은 지가 다시 사람처럼 코드 고쳐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보고서가 생겼고 얘를 다운로드 버튼 나오고 클릭하면은 뭔가 다운로드가 됐죠? 파일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까지 한 명령은 응 밖에 없어요. 그죠? 아, 열렸는데 이쪽 창이 열렸습니다. 뿅뿅. 요거, 예. 다시, 어딨냐, 편집사용 저거, 포인터 어디였을까요? 됐다. 네. 답변을 한 거를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뽑아냅니다. 요거를 혹시 만드는 거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유용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오늘 진도의 범위 밖에 있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요금제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원래 3.5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3.5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공짜 사용자도 GPT-4 미니라고 하는 거를 쓰게 돼 있고요. 돈을 내시면 GPT-4와 GPT-4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컨텍스트 윈도우가 8K, 32K 정도 되는데 여기서 돈을 낼수록 사실 이거랑 무료와 플러스에서 기능은 사실상 갈립니다. 팀으로 가면 더 비싸지는데 뭐가 좋냐면은 아까 만들었던 GPT즈 있잖아요. 그거를 팀원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팀으로 한다서 모든 대화 내용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팀 데이터 매니지먼트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 조직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계정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다 공유하셔도 돼요. 대신 대안은 보이겠지만 근데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자 플러스를 하셔도 되고 각자 플러스를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여유가 있다? 뭐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팀으로 해가지고서 하시는 게 서로 뭔가 이제 그 향후 나올 기능들을 공유하기에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캡처해 놓은 건데 이만한 예가 없어서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GPT에다가 물어봅니다.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오늘 회식 메뉴로 뭐가 좋을까? 3가지만 얘기해줘 물어보면은 얘가 생선에 고기구이, 초밥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 물어봅니다. 동료 중에 배탈 잘난 친구 있다. 뭐가 추천해달라 라고 하면은 얘가 생선회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과는 좀 어긋나죠. 배탈 나는데 생선회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면은 재료가 신선하고 가열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추천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그럴싸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3만원짜리 5명이 먹고서 5만원짜리 플러스 하면 얼마 나올까 했더니 총 20만원 나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짧은 대화지만 요만큼을 했어요. 회수 메뉴 물어봤고 이유 물어봤고 이제 설명하라 그랬고 그랬더니 20만 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짧은 대화지만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추론을 시켰습니다. 이유를 주고서 답변을 말을 하라고 했고 이 거꾸로 네가 한 답에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 계산 시켰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말만 했고 말로 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GPT-4의 본업이 무엇일까요? 네, 생성입니다. 기자님들이라서 네, 생성입니다. 잘 아시면 트랜스포머라는 게 먼저 나왔었죠. 여기서 인코더, 디코더인데 인코더는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디코더는 말을 만드는 거 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고 보니까 어텐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코더만 갖다 붙여도 말 잘할 것 같은데 싶어서 이것만 막 쌓아봤더니 GPT 1, 2, 3 그리고 3.5 갈수록 점점 말을 잘하더라 라고 했던 게 사람들이 알아낸 거고 지금 트랜스포머를 이제 요걸 넘어서는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냐면은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고로 저는 97학번입니다. 중학교에 91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 1월달, 2월달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동창회를 갔다 오시더니 이걸 사오셨어요. 중학교 때는 이걸 봐야 된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창회는 만학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재미없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점점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반항심이 난 게 나는 한글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문법을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재미없게. 그래서 부모님한테 도저히 못 보겠다 이렇게 영어 안 하겠다라고 했고 엄마가 어떻게 할래? 그래서 독해는 재밌어. 독해만 할게요. 저 한글도 글 많이 읽어서 했잖아요 라고 해서 그때 하루에 독해집을 2개 이상씩 푸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때 리더스 뱅크 리딩 튜터라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글로 공부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마. 아직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빈칸 뚫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뭐 읽고서 들어갈 낱말은 무엇인가 이런 건데 얘가 정확히 이렇게 공부를 했죠.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로 오면서 여기 뭐가 올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 GP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말을 주고서 뒤에 있는 걸 확률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거다 보니까는 그럴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막 내용들이 좀 머리에 들어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막 말을 만들다 보니까 뭘까 아는 것처럼 얘가 말을 하는 거죠. 얘는 딱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심으로 보면 안 되고요. 언어 생성이 메인이고 부업이라고 친다면 언어 이해일 겁니다. 여기 인스트럭션 튜닝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지시를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도록 추가 학습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그 어티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말만 가지고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4개는 쟤는 왜 하냐라고 하면은 창발 현상이라고 말을 하죠. 사람으로 말하면은 하나를 가르쳤는데 열을 난다.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PT-3 논문인데요, 이게. 얘가 AI가 글을 쓴 거냐, 사람이 쓴 거냐 보고서 이제 그 체크하는 이제 튜링 테스트를 했을 때 반발이니까 확률적으로 진짜 모르겠으면 50%잖아요. 그때 이미 52%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글을 잘 쓰다 보니까는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를 주면은 이제 굿 잉글리시 바꿔줍니다. 교열이 자동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얘가 숫자 계산을 하네라는 게 나온 거죠.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은 약간의 예를 보면 거의 100점을 맞는데 세 자리, 네 자리 가면서 급락합니다. 점수가. 그리고 복잡한 계산이 들어갈수록 급락해요. 왜냐면은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봐서 경험적으로 그냥 말을 하는 거지. 이건 손바닥만한 계산기보다 못한 사실 상황이에요. 그래서 절대 계산을 시키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시키려면 코딩해서 답을 해 라는 말을 하면은 낫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코드를 돌려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말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창발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거 괜찮겠는데? 창의력이만 나오네? 이걸로 아이디어를 좀 더 끄집어내 볼까? 인간의 두뇌의 본질을 접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언제 창발이 나는지 봤더니 좀 이제 사이즈가 좀 되고 데이터셋이 좀 있어야 나오더라 라고 했던 게 초기의 연구였고요. 최근에는 모델 사이즈가 작아도 데이터가 많으니까 되더라 도 있는데 데이터도 교과서 수준의 굉장히 정제된 거를 했더니 적은 데이터로도 작은 모델에서 창발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정확히 말하면 논리적 초론 쪽에 관심 많습니다. 행간을 읽을 수 있는가. 논리적 초론이 되면 연구를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앞에 계신 남성분, 이거는 어떤 글의 일부일까요?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뒤에 계신 여성분 혹시 어떤 글의 일부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저 끝에 계신 여성분. 네. 맞습니다. 예. 윤하가 부른 노래 사건의 지평선 가사인데, 자,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여기서 화자는 어떤 사건을 겪었을까요? 그쵸, 이별을 겪었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별이라던가 그런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사 중에. 근데 어떻게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포인트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과거의 나라도 뭐 똑같다든가. 시간이 뭐 옅어져 간다, 추억이 떠오르는. 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면은 보고서 특히 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연구원들은 이게 왜 이별이에요? 라고 물을 합니다. 아, 이게 이별이었어? 막 이런 분들 있어요. 자, 여기다가 지금 3.5 시절에 던지면은 얘는 특별한 사건이나 소문의 추억을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추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4가 나온다 물어보면은 이별과 추억, 변화, 감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참고로 이게 가사를 잘 써서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노래 아시면 정말 제 또래인데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직 단 한 번의 후회도 느껴본 적은 없어 이렇게 시작한 노래인데, 이게 동성동본 결혼 반대 법안이 있던 시절에 그런 연인들을 위해서 쓴 노래였어요. 가사집에 써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유추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인이 힘들어하고 있고 도와주고 싶다. 이건 넣어도 유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GPT 가면은 이렇게 3개를 고를 수가 있는데, 로그인 안 하신 얘밖에 안 되고, 여러분께서 유료 사용자다라면은 이거 2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레거시 모델이라고 하고, 이게 제일 빠른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너무 PDF 여러 장에 대한 긴 글에 대한 추론 능력은 얘가 더 낫더라, 뭐 이런 말씀도 하기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얘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넣었더니, 이렇게 GPT-4 미니입니다. 미니도 관계의 변화라던가 작별이라던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추론 능력이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 많이 아실 겁니다.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이분 누군지 정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이틀 뒤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이거 출처를 이렇게밖에 못 써봤는데, 환각이라고 말을 하고, 요즘에 저 작화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컨페뷸레이션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하는데, 다실 거예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초 작성하다가 분노해서 던졌다. 사람 이름까지 말을 하고 그 경위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래서 저 때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맥북을 던지지 않아요. 4.5인데 기록이 없고 들으시는 이거 인터넷 밈이나 패러디 문화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환각이 없냐? 세종대왕은 안 던지는데 저는 던집니다. 하다 말고 던진 사건을 말해주면은 주목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좌절을 했다 말을 하고요.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환각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 여기서 보시면은 기사까지 찾아가지고서 그랬나 보다라고 말하는데, 뭐 계기가 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클릭하면 멀쩡하게 제가 인터뷰한 기사, 제 강의 그 공지 기사인데, 멀쩡한 기사를 인용해 놓고 저기서 하나도 없어요. 기사를 인용하고 자기 멋대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한 말이 붙입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해. 이 말 하면은 정보 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간편하게 환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웹 검색을 해서 답을 하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은 게, 무조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막 지어내요. 단적인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면접장에서 지원자한테 면접과 질문을 했을 때 이 친구는 뭐라도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잘 모르겠습니다잖아요. 뭐라도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면접 보셨으니까 그 시기는 아실 거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중년 이상의 아저씨들한테서 발생하는 일인데, 이제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좀 자기 빼놓고 뭐가 한 얘기인데 뭔가 아는 척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아는 걸로 시작하다 냅두면 이제 희한하게 잘 갑니다, 아주. 찾아보면 근이다 없던 허위 사실도 막 나오고, 심지어 조직장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용해서 조직을 컨트롤하는 데 이용도 합니다. 가스라이팅도 하죠.
모르겠을 때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되게 중요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면은 훨씬 줄어요. 그리고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환각이 적어요. GPT보다. 그리고 말을 더 매끄럽게 잘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글을 쓸 때는 일부러 클로드한테 시킬 때가 많습니다. GPT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파일 출력도 되고 인터넷 검색도 되고 이런 것들은 GPT를 시키는데 글을 써야 된다. 뭔가 좀 매끄럽게 다듬어야 된다. 이럴 때는 저는 클로드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모델명이 보이지 않네요. 3.5 소네트 모델이 제일 좋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일종의 사람으로서 뇌 지도를 이제 연구를 이제 해서 논문을 낸 케이스가 있어요. 클로드 모델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있잖아요. 거기에 그 골든게이트 브릿지. 지금은 서비스가 막혔는데 그 클로드 금문교 AI라는 게 한때 열려 있었어요. 잠시.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뇌 지도를 한 다음에 요 조작을 인위적으로 했어요. 데이터를 먹인 게 아니라 노드의 가중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사람을 치면 뇌수술을 잠깐 해가지고 사람도 이게 전두엽 절제술 같은 거 뭐 평정심을 잃어버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비슷하게 이 금문교 클로드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금문교를 붙여서 답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지? 그렇지. 그런데 금문교는 항상 좋아. 사람도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어떻게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각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얘한테 상황을 줬어요. 지난 주말 나는 주차장에 있는 차의 운전석에 올라타고 가족들은 조수석 뒷자리에 탔어. 안전벨트를 매고 내가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아버렸어.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추론을 하라는 문제죠.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죠? 차가 움직였단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얘가 갑자기 큰 이유 처하지 않았는데 안전벨트가 몸을 잡아줬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정지된 차에서라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하면은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추론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실 앞에도 정지된 차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냥 경험적으로 급브레이크는 보통 운전하다 밟으니까 막연하게 운전하다 밟았게 꺼낼 수 있을 텐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의사소통할 때 디테일한 정보 전달의 종합성입니다. 이따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 다시 볼게요. 그리고 GPT도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밟았다고 하면은 앞으로 쏠리긴 했겠지만이란 말을 하지만 얘도 정지된 차를 말을 하면은 뭐 아무 일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드시 최대한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MS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copilot.microsoft.com 접속을 하시면 쓸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제가 아까 던졌던 그걸 넣으면은 얘도 검색을 한 다음에 찾을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환각에는 얘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있어요. 얘는 태생이 빙이라서 좀 검색을 더 열심히 하고 검색 결과 안에서만 말을 하는 게 좀 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추론 능력이 좀 부족해요. 말도 조금 덜 매끄럽고요. GPT-4보다는. 그래서 저는 얘를 개인적으로 GPT 3.8이나 3.9 정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팩트가 중요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기사를 쓰신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얘가 막 마음대로 짓거리면 안 되잖아요. 팩트를 알려주고 답을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답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업무를 지시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보기에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라거나 좀 이제 잘 아신다는 분들 유튜브 같은데 또 이런 자리에 많이 와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차세대 검색 엔진. 그 바람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겼는데 얘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얘는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질문이 아니라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애예요. 말을 만드는 애인데 추론을 할 수 있고 자료를 입력받아서 내가 지시한 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후배 직원, 동료보다 좀 더 편하게 막 시킬 수 있으니까 후배 내진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이 아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동료라면은 동료가 만능이 아니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고 영 들지 않는 구석이 있을 겁니다. 이때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파악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조직에서 새로운 신입이 왔다고 치면은. 장점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죠. 단점 있다고 버릴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단점이 있는데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으시고 보완을 해야죠. 팀이라면은 똑같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어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버리기는 쉬우나 갖고 있기 어렵다. 실력이 모자라도 끝까지 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GPT에다가도 똑같이 적용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성 AI, 그림 그리는 애들은 뭐 클로드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사람이랑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 말이 더 지금보다 좀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 뭐고 단점 뭐냐? 장점 일단 말을 잘해요. 저게 태어난 이유입니다. 말하려고 태어났어요. 추론 능력이 있다고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료를 주면 읽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넣어도 읽어요. 그림의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코딩을 시키면 코딩을 합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틀린 말을 잘해요. 제가 맥북을 던지죠. 그리고 숫자 계산을 틀립니다. 복잡할수록 틀리고 괄호에 있고 곱하기 나누기 제곱이 있으면 틀려요.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능을 보게 했죠. GPT-4랑 클로드한테. 그 기자님이 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수학 문제 틀렸는데 풀이 과정을 이제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저한테 카톡으로 주셨어요. 어디서 틀렸나요? 물어보시는데 졸지에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풀다 보니까 시그마 어쩌고 나왔는데 시그마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n은 1부터 5까지인가 이렇게 5개의 항을 더했는데 무한대까지 그냥 더해버려서 틀렸어요. 여기서 5까지로 안 끊었어요. 그래서 앞에 원래대로면 앞에 6분의 5인가 5분의 6인가 숫자가 들어서 뒤에 있는 거랑 땅땅 캔슬아웃 돼가지고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바람에 이상한 답을 했습니다. 잘 틀립니다. 숫자 계산. 되게 뭔가 복잡한 식도 막 쓰고 아는 척을 하는데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저게 무슨 말씀이냐면 귤 그리라면 귤 그리고 사과 그리면 사과 그리는데요. Y는 sin X 곡선 그려줘. 이런 거는 이제 딱 그 그래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못 그립니다. 읽을 수 있는 분량에도 한계가 있어요. 뭐 위키피디아 전체를 다 넣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못 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 이제 저희 연구원에도 꽤 적지 않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께서 GPT 처음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꼭 자기 이름 아냐고 물어봅니다. 자기 이름 아냐 물어보고 모른다고 한 다음부터 삐져서 안 써요. 그거는 본인 탓이죠. 오바마 같이 유명했으면 말하죠. 틀린 말을 잘하면은 자료 읽으시면 자료 주고서 물어봐야 되고요. 코딩을 숫자에서 틀리니까 코딩을 시켜서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그림, 요것도 코딩 시키면은 Y는 사이언스 그래프를 그리면 그립니다. 옛날엔 플러그인 블로그 써서 지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려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분량 잘라주면 됩니다. 적당히 잘라서 뭐 몇십 페이지 정도는 읽어요. 한 50페이지 정도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잘라서 주면은 볼 수 있어요. 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를 그림으로 하면 있습니다. 보통 질의하고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저 답변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질의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대화는 계속 꼬여요. 아까 같은 케이스에서 말을 한다면 저는 맥북을 던진 걸로 전제로 계속 말이 이어갑니다. 점점 소설을 써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얘를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하지 말고 그냥 리셋을 하세요. 새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검색해서 답해줘 라고 하면은 검색을 분명히 하고요. 이걸 explicitly 말을 한다고 말하는데 명백하게 말을 추가로 해주는 거죠. 때로는 저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검색할 때가 있는데 웹 검색을 해서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해줘. 요거는 무조건 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중요한 일 하실 때는. 그리고 이미지를 읽을 수 있고요. 아까 국밥 같은 거. 그 다음에 저런 여러 가지 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읽는 것도 있어요. 뭐 이제 그 한글 파일 같은 거 못 읽고요. PPT를 읽을 수 있던가. 클로드는 확실히 못 읽어요, PPT. 그리고 아웃풋이 재밌는 게 파이썬 코딩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 파이썬 좀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코딩? 코딩을 할 줄 안다는 거는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사실 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웬만한 일들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보고서를 작성해라고 했잖아요. 얘는 MS 워드를 탑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 MS 워드 문서를 만드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거를 호출을 해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인풋을 넣어준 다음에 제가 속에 심어놓은 코드를 돌리면은 문서가 나옵니다. PPT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얘를 이용해서 외부에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열어 나오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번 인풋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또 만들 수가 있죠. 얘도 돌고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몰아서 일을 시키는 거를 GPTs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전에도 API라는 게 그 GPT-4 나왔을 때 같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나왔나? 아무튼 API를 써서 이제 뭐 코딩으로 내 파이썬 코드를 하면서 GPT를 호출을 한다. 호출할 때 뭐를 같이 던진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건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벽이 좀 있죠. 그런데 얘는 GPT 안에서 만들 수 있어요. 뭐를 불러다가 내가 질문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뭘 참조를 해서 뭐를 하고 이게 심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AI를 왜 씁니까? 이걸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저렇게 재능이 많은 애가 있는데 보통 이제 논리가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챗GPT 나왔다. 이제는 이걸 안 쓰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배우자. 이렇게 논리가 가는데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뭘 배우고 왜 배우고 어떻게 배우고 이게 다 빠져 있죠. 무작정 그냥 뭐 이제 뭐 유료 강좌를 넣기도 하고 뭐 가서 강의 듣고 오기도 하고 책을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면은 사실 배울 수가 없어요. 배운다는 거는 뭔가 인풋이 들어와서 내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한테 효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일을 좀 편하게 하든 어디 가서 아는 척이라도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쓰세요? AI를? 사실 언론이 이렇게 나오죠. 인류 정복처럼 나오죠. AI가 하고 싶은 일이. 근데 사실 AI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릴 때 저런 거 보다 보니까는 이제 굳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일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제일 빠르고 확실한 길로 가려고 AI를 쓰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또는 결과에서 이렇게 어마하게 새는 걸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결과에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거를 또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은 부가 요소를 제거해서 본질에 집중하게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전 직장에서 이제 AI가 막 들어올 때 온통 그때 알파고였죠. 난리였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파트장님이랑 저 바람에 날밤을 새고 막 기획서를 쓰고 막 그러니까 막 경쟁도 하고 왔는데 야 근데 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 왜 이러는 거냐? 하다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없던 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어차피 그 회사는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AI를 뭐 100번 쓰도 반도체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 왜 하는 거냐? 하면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데 가는 수많은 잡다한 일이 있고 쓸데없는 일인데 이거를 제거하고 남는 게 뭐지? 일의 본질이 남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전 아직까지 이만한 답을 어디서 보거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한테 결제를 받을 상황이다. 우리가 받는 건 결제죠. 그렇죠? 옛날에 어땠습니까? 기분은 어떠신가? 부부싸움 안 했나? 심기를 체크하고 애들 눈에서 씩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러면서 가서 시간 괜찮으세요? 한 다음에 갔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한데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룹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결제하실 분이 뭐 시간 되실 때 봐서 보시고 물어볼 거 있으면 불러서 물어보실 거고 없으면 뭐 결제든 아니면 반려든 하시겠죠. 예전에는 왼쪽 길을 뭐라 불렀냐면 저거를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불렀습니다. 끝나면 이제 술도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워크숍도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뭐 막내는 앞에서 분위기도 띄울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업무랑 상관이 없는데 저걸 못하면 일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돌아가니까는 이제 권한이 점점 아래로 실무자한테 위임이 됩니다. 왜냐면 판단을 스스로 해야지 저렇게 돌아가잖아요. 권한이 위임되려면 이제 정보가 공개가 돼야죠.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아는 게 없는데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 문화 전체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AI는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실 텐데 사면은 통신사 앱 잔뜩 깔려 있고 LG 핸드폰에 LG 앱 깔려 있고 삼성 앱 엄청 깔려 있죠. 지우지도 못하는 것들 어떻게 지우나 검색해보고 막 그때 들은 소문으로 앱 하나 올리는 게 그 회사 그 임원들의 실적이라고 들었었는데 다 쓸데없죠. 최대한 부가요소를 제거를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저도 필요 없는 앱은 진작에 지웠으면 오히려 호평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자, 뭘 뺄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AI를 쓰실 때는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AI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 중에 이걸 쓰면 뭘 줄일 수 있겠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요약을 잘하니까 요약시켜서 그거를 보면은 내가 좀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아니면은 얘가 분석을 잘하기도 하고 나랑 다른 관점 할 수 있으니까 분석시키면은 또 잘하겠다. 이렇게 뭔가 뺄 거 나한테 없는 걸 더하는 건 괜찮아요. 빼는 거 위주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런 게 있죠. 이제 그 월든이라는 책을 쓴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영혼은 빼기에 의해서 성장한다. 더하기가 아니다. 저런 말씀하셨고 스티브 잡스도 단순함은 궁극에 복잡합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도 저거 두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되죠. 굳이 그냥 빼면 됩니다. 불필요한 거. 그리고 이제 특히 기술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실험은 손맛이지. 실험을 똑같은 환경에서 잘하는 게 스스로의 역량이 더 있는 생각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이제 뭐 고대에는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이 뛰어가서 말을 전해야 됐다가 말을 타면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구력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의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말 타는 능력이 필요하고 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그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산업혁명 시대로 바뀐 거는 이것들이 가축에서 기계로 바뀌었잖아요. 기계는 개인이 놓을 수가 없어요. 공장 기계는 놓을지 몰라도 철도, 전화 이런 거는 점점 시스템으로 갑니다.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지고 국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져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냥 지금 전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코딩 좀 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지금은 코딩조차 할 필요 없이 생각을 하면은 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굉장히 가까이 온 셈이죠. 그럼 지금 이렇게 다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 시대 사람들도 여기서 더 뭘 어떻게 더 편하게 라고 했을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건 언제나 있습니다.